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오늘 인사를 좀 늦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박이가 새벽 영상을 준비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뭐 몇 시간 안 자고 오는데 오늘은 또 어쩌다 보니까 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 주가의 움직임을 두박이가 새벽 영상으로 미리 째려 드렸었죠. 네, 아침 영상으로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오늘 밤이 문제네요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오늘 아침 주가를 장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감 없이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오늘 밤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분명 시장을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을 것에 대한 근거는 아침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네, 뭐 그대로 그 내용 변치 않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크게 드리지 않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거는 예측치를 꽉 채우거나 그를 상회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두박이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그에 따라 당연히 어젯밤에는 나스닥도 방향성을 크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 골드도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장 아주 극초반의 투자 에너빌리티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처음 10분 동안의 양봉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아주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이때 들어온 양이 그대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음봉 2개가 나와주면서 주식시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나왔던 10분 봉의 의미가 바로 이 신고가 부분에 다 달하고 나서 이 몸통 부분까지 닿고 나니까 떨어져 버린 거죠. 왜?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떨어지는 가격 범위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기사가 2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거죠. 이 양도세 50억 유지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반박하면서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50억 유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때려버린 거야. 그에 따라서 코스피 전체가 하락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에 박차를 더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른쪽이 코스피, 왼쪽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코스피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 움직임에 맞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랐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야. 딱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코스피가 바로 요 캔들까지 강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캔들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도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먼저 바닥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음봉에 꼬리 말고 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벽히 자리를 지켜주면서 꼬리조차 만들지 않고 있죠. 이전 캔들들도 분봉으로 다 뜯어본 결과 명백히 이 바닥권에서의 매수세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시장을 이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코스피 200 차트를 켰는데 코스피 200을 보더라도 명백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두박이 구조론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시장에 비해 강한 종목은 오를 때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 당연한 이치에서 나오는 이론이죠. 여기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뉴스케일 파워 CEO가 루마니아 SMR 최종 투자 결정 지연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해당 기사는 뭐 유료 기사거든요. 유료 기사라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컨퍼런스 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 뉴스케일 파워는 이 로파워가 최종 결정을 내년 2분기 초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는 그 최종 투자 결정은 아마도 26년 중후반에서 27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이미 컨퍼런스 콜에 다 나온 내용이 기사로 떴고 그 기사로 뜬 걸 또 국산화한 게 그냥 해당 기사일 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세력들도 이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 왔던 현상입니다. 이 최근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SMR 기업과 계약 임박 이런 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뭐 저런 내용도 악재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끌어내려가지는 움직임을 계속 박차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가격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바기가 바로 이때부터 언급드렸던 바로 요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뚫으려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떨어지고 뭐 이게 또 떨어지고 여기 갭으로 뚫어주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이 가격대, 이게 정말 중요한 가격대야. 세력들이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뚫을 때 이렇게 갭으로 뚫어주면서 강하게 상승 출발의 신호를 알렸던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가지고 지금 놀고 있죠. 두바기가 선을 끄면 항상 세력들은 이 가격대를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이 가격대에 가자마자 지지를 보여주면서 안 뚫을 것처럼 하다가 한 번에 뚫고 다시 못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정말 지저분하지만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밤만 되더라도 벌써 한 가지 불안전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 개화기에 놓여 있는 시장 특성상 이렇게 지연되거나 딜레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호재도 터지고 악재도 터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경우야. 투자 에너빌리티가 다들 뭐 단단한 국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아직까지 개화기에 놓여져 있기에 상승폭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다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이게 세계 시장에 너무 많아요. 특히 코로나 때 이게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 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뒤에 생긴 트렌디가 바로 팀을 꾸려가지고 안정적인 지연과 취소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 우리 팀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게 바로 요즘 트렌드고, 거기에 팀 코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 팀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지연 안 되고 취소 안 되고 빨리 잘하고 싸다, 이걸로 소문이 난 팀이 아니야. 다들 아시잖아. 팀 코리아 얘기 굳이 못하고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팀 코리아 자체의 악재가 아니고 이 중장기 모멘텀만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출발 신호는 떴단 말이야. 떴어. 끝났어. 두바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감이 오잖아. 이 거래량 패턴만 봐도 뒤에 갑자기 뭉티기로 들어온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끝났다는 거야. 이때부터 추세는 출발을 해버립니다. 오늘 지수만 안 떨어졌어도 이 녀석은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줬을 거고, 그에 따라 바로 상승을 다음날부터 이어갈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시장 전체 하락가에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두바기가 단기 흐름을 말씀드릴 때가 있죠. 이런 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난티에 대해서 1시 4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위로 올라가면 폭등이지만 아래로 가면 16,000원까지 빠지면서 저쪽 구간을 올리고 매물 위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1시 3분 요 캔들 이후로 주가는 밑으로 빠지면서 두바이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가고 나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주가를 매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가는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디로 갈까? 우리 어디로 갈 것 같아? 여기서 2분의 1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나는 무조건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겠어. 내려오면 그때 입을 벌리겠어.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고 어느 정도 시드를 넣겠지만 내려가는 거에 비중도 놔두고 2차 매수 가격을 놔두겠다. 그래서 1차, 2차 매수에 다 들어가는 거죠. 손익비 측면에서는 둘 다 괜찮죠. 하지만 어차피 흐름이 나온 종목은 방향성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무조건 위로 올라가. 이 뒤에도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런 단기 흐름을 우리를 속임으로써 개인들의 정말 이 간지럽고 아픈 부분을 살살 긁어내는 겁니다. 니들 이거 버틸 수 있겠어?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서 먹어. 이 말을 계속하는 거야.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반등 지점을 찝어내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저런 자리에서 바로 올라갔다, 좋은 사람들을 9시 39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흘러간다고 하면 39분이기 때문에 바로 요 자리에 요 자리, 요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평단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줄 수도 있죠. 이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이라든가 매매 기법, 타점 같은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두바기가 어떻게 이런 주교 가격대를 찝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시켜 드리고, 물론 기본 쪽 분석과 세계시장 다 녹아나 있는 이 분석 다 관점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자리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쏘아 드릴 테니까 다들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대 잃지 마시고 다들 편한 마음으로 요 번호로 숫자 9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빵이고 전화도 안 하고 재촉도 안 하고 뭐 돈 내라고도 안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스스로 딱 문자 보내시면은 그래야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공부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가의 지금 분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이런 음봉을 두바기가 바닥으로 보라 했습니까? 보지 마라 했습니까? 바닥으로 보지 마라. 진짜 바닥은 조용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당 구간에 갔을 때 조용하기는커녕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 들어오면 또 달라 말이. 이게 보통 두바이가 말하는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바닥이 아니라는 거야. 이 캔들 하나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 바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지점에 통틀어서 뭉툭이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해당 부분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다 해서 차트를 켰는데 중간에 처음 보는 선이 하나 생겼다, 그죠? 두바기가 좋아하는 패턴 매매 기법으로 잡아놓은 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M자를 그리는 파동의 추세 반전 구간은 정확하게 여기였고,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해당 지점입니다. 정확히 67,900원 라인이고요. 이렇게 집어는 들었는데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면 이 하모닉 패턴에 샤크 패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패턴 모양 기법인데, 이 샤크 패턴 자체는 되게 잘 들어맞았어. 명백히 이 상승 파동에 0.886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샤크 패턴이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요 반전, 요 노란색 선구역은 5-5 패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파동에 다시 한번 재반전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요즘엔 이 5-5 패턴이 굉장히 잘 안 들어맞는 느낌이 강해요. 특히 이런 횡보장 속에서 요즘 수급이 워낙에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5 패턴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해당 구역 올라갈 때 파동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원래 해당 부분 이 박스권을 뚫어주면은 강력하게 올라간다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위에 또 다른 저항대가 생겨버린 지금을 요거를 뚫는다고 바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67,900원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죠. 이거 뚫을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바기가 종종 패턴 같은 거 올려드리면서 우리 뭐 반전구역 집어내고 기준을 잡는 이런 매매 기법을 오늘 또 사용하면서 가격대를 알려드려 봤는데,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횡보가 더 길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대로 가면 횡보가 길어지는 게 정상적이나 요즘 차트들 트렌드가 신고가 부분에 가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뚫어주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가격대 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자마자 그냥 신나게 갭으로 뚫어주고 나서 음봉이 몇 개 나오는 정도. 뭐 좋은 사람들, 아까 오늘 단타 추천 나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요한 가격대 한 번에 갭으로 뚫어놓고 옆으로 쪽 끊기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뚫기 전이라든가 뚫고 나서 조정이 꽤 깊게 오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올라가 버리니까 요런 거를 그냥 뚫고 나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만 빠진다, 그럼 바로 요런 캔들에 들어가 버리는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8월 4일 요런 때가 또 맥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보이시죠? 좋은 사람들 8월 4일 DS 경제 무료 추천주 요런 거 찝어 드린단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 말씀드리냐? 결국에 여러분들이 두세 에너빌리티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방향을 맞춰가고 싶지만 어차피 두세 에너빌리티는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잖아.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야. 이 종목은 보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샀다 팔았다 없이 우직하게 들고 왔던 거죠. 딱 한 번 매매를 해도 괜찮았을 때가 바로 두바기가 이 박스권의 바닥을 찝어드렸을 때였죠. 이때도 두바기가 급락을 말씀드리면서도 매도는 하지 말되 매수만 추가로 더 하자고 비중만 실어드린 종목이야. 그 정도로 이건 보유하는 사람이 강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가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잖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요즘 이렇게 차트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도 드리면서 뭐 강의도 해드리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두빌 샀다 팔았다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닌 거 가족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지요? 두박이 믿고 같이 가면서 어차피 진짜 고점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움직임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두박이가 그어놓은 이 목표가 황금선이 이 위에 두 개가 멀찍하게 있는데 뭐 벌써 여기 잔파동이 다들 흔들리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첫 번째 요 선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이게 87,400원이었고 진짜 그나마 1차 목표가라 부를 수 있는 곳 115,800원이라 했어. 이거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할 필요도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뭐 예상보다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다들 걱정 같은 거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분산가 당일 종목들로 어느 정도 수익분을 복구하시면서 너무 큰 걱정 없이 편안한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이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로 쏘아드릴 테니까 다들 우리 텔레그램 무료 공모방 편한 마음으로 입장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숫자 9번이고요. 이렇게 또 두바기가 아침 영상 올려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아침 영상이 가장 따끈따끈한 장전 영상이잖아. 그래서 아침 영상 두바기가 이날 급락을 말했던 것도 아침 영상이었고 오늘 또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려갈 수 있다 말씀드린 것도 아침 영상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멘탈 미리 잡아드리는 영상이에요. 장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장전에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장중은 사실 이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되기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적시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적시성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게 아침 영상이다. 제가 또 열심히 잠 안 자고 찍어드리는 만큼 아침 영상을 다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